안녕하세요. 우주 전문 채널 슈퍼노바입니다. 우주 산업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항상 한 사람,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만 떠올립니다. 화성 이주, 재사용 로켓, 스타쉽까지 압도적이죠? 그런데 모두가 스페이스X의 화려함에 눈을 뺏겨 있을 때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성장해서 우주 산업의 넘버 2 자리를 굳힌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영상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로켓랩입니다. 이 장면은 작년 12월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의 첫 임무로 로켓랩의 전용 발사장 뉴질랜드 마히아 반도에서 일렉트론이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로켓랩이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불리는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켓랩의 창업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트업은 창업가의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열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피터 백, 그는 대학학위도 없는 독학 로켓 공학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로켓 연료를 섞다가 실험실을 날려먹기도 했던 진짜 덕후였죠.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면 피터 백의 미션은 조금 다릅니다. 우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깝게 만들어서 지구의 삶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누구나 원할 때 싸고 빠르게 위성을 띄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주로 가는 배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고, 이것이 로켓랩의 시작이자 미션입니다. 그럼 로켓랩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발사체 크기 비교한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가 로켓랩의 일렉트론 발사체고요. 맨 오른쪽이 스페이스X의 팰컨 9입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한 번에 수백 개의 위성을 싣고 가는 대형 버스라면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 앞까지 정확히 데려다주는 모험 택시입니다. 작은 위성을 특정한 궤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쏘고 싶은 고객들에게 일렉트론은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죠. 스페이스X는 2008년 팰컨 1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에 소형 로켓 개발을 중단하고 훨씬 큰 팰컨 9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 화성 갈 거니까 화성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형 로켓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로켓랩을 창업한 피터 백에게 이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팰컨 1을 포기하고 중대형 로켓으로 방향을 튼 순간 백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켓을 언제든 바로 우주로 발사한다 라는 목표를 더 확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발사 횟수를 보겠습니다. 1위는 165회로 스페이스X고요. 2위는 중국 국가 소유의 대기업 CASC입니다. 3위가 바로 로켓랩입니다. 4위는 러시아 로스코스모스인데요. 2024년에는 러시아가 3위였는데 로켓랩이 25년에 역전하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유럽의 아리안스페이스와 미국의 ULA 역시 한 자릿수 발사에 머물렀는데요. 이들 기업이 기존의 주력 발사체를 퇴역시키고 차세대의 발사체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은 비록 숫자는 작을지라도 그 질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제소형 발사체 뉴글렌이 드디어 실전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합니다. 뉴글렌이 향후에 스페이스X의 경쟁자로 부상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사체 크기로 다시 가볼게요. 일렉트론은 스타쉽의 7분의 1 정도 크기죠. 소형 발사체인데요. 옆에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죠. 네, 확대해서 보시면 렐러티비티의 테란 1, 파이어플라이의 알파, 버진 올빗의 로켓이 있고 ABL, RS-1, 아스트라의 로켓, 이렇게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우선 로켓 발사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제가 벤처캐피탈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분들의 창업가 배경이 중요한데요. 아스트라는 전 나사 직원이었고, 렐러티비티 전 블루 오리진, 그리고 ABL은 전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었네요. 그리고 버진 오빗은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죠. 네, 이렇게 창업자들의 이런 역량,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자들은 베팅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발사 실패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고 시장 신뢰 상실로 상장 폐지 또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경우에는 소형 로켓인 테란1은 중단하고 대형 로켓 테란-R 개발에 올인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와 로켓랩만 살아남은 거죠. 중형시장에서 지금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인데 독점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네, 로켓랩이 뉴트론이라는 중형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맨 왼쪽에 스타쉽, 그 다음에 블루오리진의 뉴글렌, 네, 펠컨 헤비, 네, 맨 오른쪽에 일렉트론과 비교되는 뉴트론이 있습니다. 네, 2026년에 로켓랩의 뉴트론이 발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발사가 성공할 경우에 스페이스 X8 펠컨 9의 고객들을 상당수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이 독점 체제를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사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로켓랩의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로켓랩은 이제 단순히 택시 회사가 아닙니다. 모험 택시도 운전하고 택시에 탑승한 손님, 즉 위성까지 직접 만듭니다. 바로 스페이스 시스템인데요. 로켓랩은 위성의 몸체인 포톤부터 태양 전지판, 반작용 휠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다 만듭니다. 실제로 현재 로켓랩 매출의 60-70%가 로켓 발사가 아니라 이 위성 제조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켓만 쏘는 발사체 회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우주 종합 솔루션 기업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피터백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켓을 우주로 발사한다던 초기의 목표에서 2024년 CNBC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 기업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발사체 사업부에서 상업용 일렉트론, 미국 국방부 등 방산 전용 하스트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부에서는 고객 맞춤형 위성 제작 및 궤도 서비스와 부품 공급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부가 언제 이렇게 키운 걸까요? 로켓랩은 지난 5년간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듯 위성 기업들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그냥 쇼핑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장표를 보시면 전문 상호펀드처럼 위성 제조의 모든 밸류체인을 퍼즐 맞추듯 완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싱클레어였습니다. 위성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데요. 우주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는 바른지 확인하는 센서 기술을 확보했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 ASI를 인수합니다. 이건 두뇌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위성을 움직이는 비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온 거죠. 깡통 위성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위성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불과 2달 뒤인 12월 플래네터리 시스템스 코퍼레이션 PSC를 인수하며 손을 얻습니다. 로켓에서 위성을 안전하게 툭 하고 놓아주는 분리장치 기술입니다. 해가 바뀌고 2022년 아주 중요한 인수가 일어납니다. 바로 솔 에어로 홀딩스인데요. 위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전력, 신장입니다. 우주용 태양광 패널 1위 기업을 인수하면서 로켓랩은 위성의 생명력까지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 솔 에어로의 제품은 나사의 화성 탐사 헬리콥터와 태양 탐사선 파커에도 사용될 정도로 최상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로켓랩은 드디어
마지막 퍼즐인 마이네릭 인수를 발표합니다. 우주 인터넷의 핵심인 레이저 통신 기술을 확보한 건데요. 이로써 로켓랩은 위성 제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혼자 다 해내는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피터 백은 수직 계열화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의 로켓에 실어 발사하며 관련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종합 우주 솔루션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네요. 남의 부품을 사다 조립하는 회사는 마진이 적죠. 하지만 로켓랩은 이제 로켓 발사부터 위성 제조, 부품 통신까지 모든 걸 내재화했습니다. 네, 확장 전략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발사체 체급 확장, 일렉트론으로 시작해서 뉴트론까지 확장을 했고요. 수직 계열화,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시장 진출인데요. 뉴트론 발사가 성공할 경우에 직접 자체 인공위성을 띄우고 B2C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별화 전략인데요. 로켓랩이 다른 경쟁사들과 압도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용 발사장입니다. 보통 민간 우주 기업들은 나사나 미 우주군의 발사장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발사하고 싶어도 정부 허가받고 앞사람 기다리느라 몇 달씩 밀리죠. 하지만 로켓랩은 뉴질랜드에 세계 최초의 민간 전용 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죠. 물론 이거 인허가 받고 하는 동안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론상으로 72시간마다 한 번씩 쓸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아놨다고 합니다. 고객이 다음 달에 싸주세요 하면 오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압도적인 유연성이 바로 로켓랩의 차별적 경쟁력이고요. 여기에 3D 프린팅으로 찍어내는 엔진까지 더해져 제작 속도도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바로 러더퍼드 엔진인데요. 3D 프린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세계 최초의 전기 모터 펌프 사이클을 적용을 해서 배터리로 펌프를 구동하기 때문에 구조를 단순화하고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네. 로켓랩은 이제 단순한 발사체 스타트업을 졸업했습니다. 자체 발사장에서 로켓을 쏘고 그 로켓에 실릴 위성을 직접 만들고 그 위성으로 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우주 기업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너무 거대해서 보이지 않았던 틈새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이제는 그 틈새를 넘어 메인 무대로 나오고 있는 로켓랩. 과연 그들은 피터백의 말처럼 우주를 통해 지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우주 경쟁, 스페이스X만 보지 마시고 로켓랩도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